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셋째 주 특파원 현장 보고입니다. 중국이 그제 날짜로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순조롭게 비약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경제 대국이자 국제사회 핵심 주역으로 우뚝 섰는데요. 하지만 개혁개방의 뒤안길에는 갖가지 사회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한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 속에 앞으로의 도전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베이징 이경호 특파원을 연결해서 개혁개방 30년 그 빛과 그림자를 조망해 보겠습니다. 이 특파원, 먼저 개혁개방 30년에 대한 중국의 자체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중국 공산당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78년 12월 18일부터 나흘간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인 CCTV와 신문들은 이와 관련한 특집 프로그램과 특집 기사를 계속 내보내면서 그동안의 개혁개방의 결과로 인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도 지난 18일 성대한 기념식을 열었으며 후진타오 주석은 1시간 반에 걸친 연설을 통해서 개혁개방의 성과를 높이 직켜 세웠습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말을 들어보시죠. 改革开放符合党心民心，顺应时代潮流，方向和道路是完全正确的，成绩和功绩不容否定，停顿和倒退没有出路。 네, 특히 후 주석은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을 1911년의 신해혁명, 1949년의 사회주의 혁명과 함께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끈 위대한 혁명이라며 중국 9년대에서의 3대 혁명 중 하나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의 개혁개방하면은 무엇보다 우선 덩샤오핑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죠? 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출발점은 이 덩샤오핑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흥묘백묘론을 말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덩샤오핑은 당시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엉망이 된 중국 경제를 되살리는 방법은 자본주의적인 경제체제를 일정 부분 도입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개혁개방을 주장했습니다.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서 1979년 봄 광둥성, 선전 등 남부 지역에 경제특구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는 외국 기업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한 경제 발전은 상하이와 천진 등 남동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뻗어갔습니다. 개혁개방 정책은 1989년天安문 사태와 1991년 구소련의 붕괴로 한때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92년 초 덩샤오핑은 우한, 선전, 주하이, 상하이 등을 방문해 개혁개방 정책을 지지하는 남순 강화를 통해 힘을 실었습니다.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혁개방 정책은 중단 없이 중국 경제 발전의 상징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성과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개혁개방 초기만 해도 중국 남동부 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중국은 낙후된 사회였습니다. 1980년대 초만 해도 베이징 시민들조차 배급표를 갖고 정해진 수량만큼 곡식이나 채소 등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자전거 한 대 가격이 농민 1년 수입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어서 자전거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개조돼 화물차 역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상하이나 베이징 등 대도시에는 높은 고층 빌딩이 들어섰고 도로에는 고급 차량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중국인들이 100년 만의 꿈이라는 올림픽이 베이징에서 개최되기도 해서 개혁개방의 성과를 전 세계에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네, 30년 전에 224달러였던 1인당 GDP는 지난해 2,482달러로 11.1배 늘었습니다. 211억 위안에 불과하던 국민저축액은 1,900배에 늘어난 40조 1,000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무역액은 105배, 외환보유액은 무려 11,400배나 늘었습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할 때 목표로 한 것이 그런대로 먹고 살만한 수준의 일명 샤오깡사였는데 이 목표를 달성한 셈입니다. 네, 하지만은 화려한 성장의 빛 뒤에는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빈부격차를 꼽는 데 주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선부론으로 대표됩니다. 우선 잘 사는 사람을 더 잘 살게 해줘서 그 부가 나머지에게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개혁개방 정책이 초기 남동부 해안 지역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부론 정책은 아직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 서부 내륙 지역으로 경제 발전이 옮겨가고 있지만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3.33대 1일 정도로 빈부격차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한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수도 베이징에는 이 같은 권력형 비리로 피해를 본 지방 사람들이 올라와 항의하는 쌍팡촌이라는 곳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中国这谁有权谁有理，是不是？我们的权利，你没有权你就没有理，想抓你就抓你。 네, 게다가 이 같은 불합리한 문제가 중국 내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어서 서방 언론으로부터 언론 통제 국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30년의 성과가 많이 퇴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2분기 12.6%까지 오르면서 최고를 기록했던 경제 성장률은 지난 3분기 9%대로 떨어졌고 내년에는 8%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시장의 침체로 수출 기업이 몰려있는 광둥성에서는 중소기업들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6,000선을 넘었던 상하이 지수 역시 지금은 2,000대 수준입니다.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와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농민공들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일자리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일자리를 잃은 농민공은 무려 1,100만 명으로 전체 도시 농민공의 8.7%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면서 중국 기업들은 외형을 키우는 데는 치중했지만 내실은 소홀히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정리되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로 내실을 다진다면 내부 체력은 더 튼튼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귀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도 귀축통화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인권정책,